어떻게 보면 나갔어. 얘한테 박자 어떻게? 뭐야? 야 저거 중요한 거 와야 수업이 시작하는 거죠. 나 이제 할 거야. 얘 뭐야? 진짜 너무 어지러워져. 너무 어지럽다 진짜. 뭐 이런 우리가 만나는 정각의 유산은 다 지금 41기가 다 떨어뜨리고 있어요. 아니야 근데 내가 듣기로 그 우리 선배들도 꽤 우리랑 비슷한 무사양이야 무사양. 그러니까 비등비등 한다는 것이 똑같다는 게 알죠. 내가 고3 때 나왔던 30번 수능 문제. 진짜요? 몇년 0에서 2분의 파이? 아니 이 문제 말고. 그냥 수능 하셨어요. 안 돼. 이렇게 나온 거야. 네. 근데 진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땠냐면 진짜 한 30분이면 다 풀었거든요. 30문제 나오면 그냥 30분이면 다 풀고 나머지는 한 2번 정도 다시 풀었고. 요즘 수능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가지고 뭐 그거보다 조금 더 걸리겠지만 아마 요즘 수능 같은 경우도 한 3문제 정도 제외하고는 나머지 풀면은 30분 안에 풀어야 아마 그 3문제 가지고 이제 끙끙 대가지고 만점 받고 그러는 건데 이게 이거 접근하는 게 문제였어요. 널 개꿀 아니야? 이 30분이. 그러니까 그 당시 수능은 막 이래. 3분 2분 컷 아니에요? 요즘 사람 요거는 그러니까 그때 너무한 거 당시 아니에요? 수능이 이게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게 범위가 넓어. 수상사까지 있으니까. 수상수화에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은 고3 때 되면 사회권 애들이 틀리는 건 오히려 수상수화에서 나온 건 틀리지 그 이후에 배운 거에 대해서 거의 안 틀려. 왜냐면 딱 정형화돼 있거든. 단원이 엄청 많잖아. 그럼 딱 진짜 그 단원에서 내야 될 것만 내도 양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냥 그때 따져본 게 한 90단원 됐는데 정석으로 따지면 시험 범위가 90단원이면 최소한 3단원 정도씩은 콜라보 해야 되는 거야. 세단원 융합 이런 거. 그래야 그치. 그래야 30문제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90단원 위장품도 대충 하나 내는 거지 이러고. 근데 나는 이거 30번 문제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마지막 푸는데 약간 진짜 내가 큰 시험 같은 경우 별로 긴장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살짝 긴장을 한 게 이걸 부분적 풀어. 네? 예? 진짜 보고 한 이만큼 걸렸어. 부분적 분으로. 그래서 검산할 때도 다 부분적 분으로 검산해가지고 계산 실수한 거 없나만 계속 봤어. 한 3번 풀었던 거. 근데 맞으셨어요. 아 맞긴 맞. 아 그러니까 어땠냐면 그렇게 풀고 점심 시간이었기 때문에 딱 나와서 이제 애들이랑 누워가지고 딱 만났는데 한 친구가 물어보죠. 야 그거 30번 치환적분이지? 딱 그런 순간 약간 뭔가 아 그러면서 이제 당황하지 않고 야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러면서 머릿속으로 요 정도에 이제 암살이 되니까 그죠? 고사에서 티라고 놓고 하면 암살이 되니까 답이 똑같아. 아 다행이다 싶어서 화장실 갔다 오면서 친구에게 태연하게 야 그거 치환적분 하면 뭐 나오잖아. 라고 했는데 답이 달라. 그랬던 문제. 기억 속에. 진짜 추억의 문제다. 부분 조건은 어떻게? 진짜 내가 그러니까 나왔는데요? 진짜 엄청 열심히 했어. 무조건으로. 와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답 4분에 어떻게 해야 돼? 아마 그럴 거야. 대단하신데요 진짜로. 그냥 나도 저걸 부분적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결국 풀어내셨어요. 그럼요. 뭐 이게 아마 U 프라임으로 놓고 이걸 V라고 놓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사인 세제곱 x를 3 사인 모식이라고 하면 되긴 하겠다.
부분적분으로 아무튼 분적분으로 한 6, 7줄 걸렸던 것 같아. 그럼 이게 똑같은 형태가 나와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그때 나만 알겠지? 솔직히 그 풀이 과정은. 근데 확실한 건 부분적분을 했어. 시험적분을 쓰지 않았어. 놀랍게도. 저 시험에 학교 시험에 시험용권을 띄지 말고 푸시고. 어우 씨. 볼게요. 설마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자, 우리 부피 문제 몇 개와 거리 문제 몇 개 해볼 건데요. 자, 부피는 어떠한 입체 도형이 있고 축이 하나 있을 때 특정 x에 대해서 단면 그 s 오브 x를 a에서 b까지 적분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부피가 된다는 거예요. s 오브 x를 자,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거기에는 없는데요. 많이 봤잖아요. 각도가 60도가 되게끔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아래쪽 부피를 구할 거거든요. 반지름은 뭐 적당히 뭘로 잡아볼까? 적당히 4 정도로 잡아볼게요. 이해하시죠? 이거 몇 번 봐서? 자, 그러면은 이거를 크게 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보려고 해요.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 어찌 돼요? 삼각형, 직각삼각형 모양의 단면을 구해주는 방법. 그죠? 그래서 솔루션 1은 얘를 이렇게 밑면을 봤을 때 요렇게, 그리고 단면의 모양은 요렇게 되게끔 잡아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x라고 놔요. 그러면 x는 0에서 4까지 변할 거고 반대쪽은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x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고, 이렇게 해주면 피타스라고 대놓고 되겠죠. 여기를 y라고 한다면 y제곱은 4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넓이 s는 여기가 루트 3y가 될 테니까 2분의 루트 3 y제곱이 돼서 2분의 루트 3 16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이와 같이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부피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루트 3 밖으로 빼내고 16x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0에서 4까지. 여기 구해줘야 되겠지. 많이 풀어본 문제죠? 이거 이거 맨 처음에 봤을 때 약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제가 이 문제를 맨 처음 봤을 때 이거 부피 어떻게 구하지 하고 있는데 딱 해설을 보는 순간 왜냐하면 나는 맨 처음에 내가 생각해 놓은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지 못했거든요. 아마 끝까지 했으면 답이 나왔을 텐데 그때는 나는 이렇게 자르려고 했어. 약간 더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자르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하다가 포기했지. 뭔가. 근데 끝까지 하면 답이 나왔을 텐데. 자, 한번 제 말을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를 x라고 볼게요. 여기를 x. 자, 그럼 여기가 16이 되고, 4가 되고, 만약에 여기를 y라고 놓는다면 y는 루트 16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단면은 이건 직사각형인데 여기가 2y이고요. 이 세로의 길이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x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루트 3x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넓이가 2y에 루트 3x, 즉 2 루트 3 x 루트 16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자, 이번엔 부피를 0에서 4까지 2 루트 3 x 루트 16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써놓고 좀 포기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방법이 아닌가? 네, 조금 더 밀어붙이면 되는데, 그치? 16 마이너스 x 제곱을 그죠? 통째로 t라고 넣으면 16 마이너스 x 제곱은 t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2x dt 그래서 자 0을 집어넣으면 4를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2t 2 루트 3t 그 다음에 얘도 t dt 이렇게 마이너스하고 이거 순서 바뀔 거고 그러면 3분의 2 루트 3 3분의 2 루트 3 t 세제곱 0에서 4까지 그다음에 또 3분의 128 루트 3이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제 이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부피를 구할 때 꼭 정형화된 방법을 하지 않더라도 시도를 해보는 건 참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러면 결과값이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하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 접근은 될 거야. 치환을 하든 뭘 하든 될 거예요. 그럼 361번은 이제 무난하죠.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우리가 이러한 입체 도형은 뭔가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 자, 여기를 x라고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를 y라고 잡았을 때 여기가 a가 되기 때문에 y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러한 이렇게 가는데 자, 이 삼각형에서 보시면은 y라는 게 결국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 y고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4분의 루트 3 2y의 제곱 즉 루트 3 y제곱이 이 도형의 넓이가 될 겁니다. 자, 이
이제 이 루트 3 y제곱을 루트 3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고쳐준 뒤 이걸 0에서 a까지 접근하고 2배를 해주면 이게 부피가 될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다항식이기 때문에 x는 3분의 루트 3 x 세제곱 0에서 a까지. 그러면 3분의 4 루트 3 363번 높이가 20cm인 용기를 높이가 xcm인 지점에서 밑면에 팽하게 자르는 단면의 길이가 루트 27-x인 정사각형이다. 그냥 얘는 딴 거 없고 0에서 20까지 27-x dx 하세요. 얘는 너무 무난한 그런 거. 어떻게 보면 회전체라는 주제가 사라지면서 적분에서의 부피의 매력이 많이 감소했어요.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회전체 부피를 조금만 이야기하면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인 이러한 원을 x축 방향으로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의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파이 곱하기 파이. 위쪽 돌리는 거랑 아래쪽 돌리는 걸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y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으로 해서 위쪽 회전시키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2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파이. 그 다음에 아래쪽 회전시키는 거는 x축 주위로 돌릴 때는 y제곱 파이를 x에 대해서 a에서 b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하고 냈죠. 그래서 묶어주면 2배에 0에서 1까지만 하고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면 남는 게 4 8 그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 치환약분 안 하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요거라고 4분의 파이에 8 곱하니까 2파이고 거기다 2파이 곱하니까 4파이죠. 오케이? 4파이제곱. 그럼 저 마이너스 1을 1에서 여기를 어떻게 하는 아 요거 2배로 아, 0에서 1 바꾸고 그지?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재민이가 얘기하는 게 중심 있죠. 중심을 한 바퀴 돌리는 길이가 A를 했을 때 N은 4파이고요. 그 다음에 요 넓이를 S라고 하면 이게 단면의 넓이 파이죠. 따라서 부피는 S 곱하기 L 그래서 4파이죠. 이런 이게 파푸스 불딘 정리라는 거. 파푸스 불딘 정리라고 해서 회전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교과에서는 배우진 않아요. 지금 원의 중심 이게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한계가 있어.
얘의 포지션이 무게중심.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삼각형하고 이런 원박형 아니면 직사각형 정도. 직사각형은 근데 원기둥에서 원기둥 빼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정우학형. 정다각형 뭐 솔직히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정말로 만약에 정다각형을 정오각형을 이런 거 주고 회전시키라고 하면 그게 맞긴 해. 근데 줄까요? 네. 네. 저거 쪼개서 해서 어떻게 하죠? 이거? 아니요, 저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내가 점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위쪽 도형은 얘고요. 네. 아래쪽 도형은 얘가 되죠. 네. 그러면 얘를 회전시킨 부피에서 아래쪽으로 회전시킨 부피를 뺀 거거든. 아, 그리고 그 부피는 회전체에서 언제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너네들이 학교에서도 따로 안 해요. 따로 하는 내용은 아니고 회전체 할 때 종종 약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야매 아니면 단답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짝 가르쳤던 정리인데 파포스 고등학교에서 한 2015년인가 2010 몇 년쯤 고려대 문제로도 비슷한 게 나온 적이 있죠. 그럴 때 이제 써먹으면 참 좋긴 한 그런 방법이에요. 요즘은 서피아에 들어간 거예요. 네네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 실제로 보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뭐에서도 쓸만하냐면 물리 시간. 물리 시간에 훨씬 쓸만하죠. 그죠? 왜냐면 질량 중심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물리 시간. 그걸 이용해서 임의의 도형이라도 회전시키면 얼마든지 그걸 쉽게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조금 수식 쓸 필요가 없죠. 방금 승아 죽을 뻔했어. 승아 할 뻔했어. 끝나가니까 수업 안 끝나가는데.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자야지. 아, 너 학원 또 있다며. 6시 있는 거 아니야? 나도 6시 수업인데 이따가. 재밌다.